안녕하십니까. 북새통 안정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는 유쾌한 생활 습관 77가지라는 엄청나게 긴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방법 77가지를 갖다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77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첫 번째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먹는 것인데요. 먹는 것 중에서 채식을 주로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소가 옥수수 사료를 먹고 트림하는 양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배출량의 1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소가 먹는 채식의 양이 자그마치 인류가 먹는 양의 7배나 된다고 해요. 결국 육식이라는 것은 자연도 파괴시키고 환경도 파괴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육식보다는 채식을 주로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괴물 컴퓨터 편인데요. 컴퓨터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압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CPU, 이 CPU를 생산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이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그 CPU가 생산될 때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동차가 생산될 때의 양의 5배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컴퓨터를 자주 바꾸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의 환경을 파괴시키니까요. 컴퓨터를 오랫동안 업그레이드 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빗물은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많은 나라에서 쓰는 건데요. 우수관을 갖다 통해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집약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내는 비의 양을 갖다 합쳐 가지고 집에서 쓰게 된다면은 먹는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목욕물이라든가 화장실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보호 대책은 바로 이 장바구니를 쓰는 겁니다. 이 에코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저희 서점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닐봉지나 아니면 종이봉투의 문제 때문에 이런 장바구니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비닐봉지가 1년에 전 세계적으로 1조 개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조 개가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계속 비닐봉지로 쌓여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종이봉지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돼요, 솔직히.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1년에 1400만 그루의 나무가, 그것도 작은 나무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바구니를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환경을 지키는 방법 중에 이게 육식도 못하게 하고 장바구니 갖고 다니게 하고 뭐 참아야 되고 빗물 마야 되고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 관련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요즘같이 유가가 상승할 때는 이 환경 관련 펀드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모여가지고 투자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체 에너지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 라벨 살피기인데요. 옛날에는 어떤 브랜드 네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긴 운동인데요. 바로 브랜드가 아닌 환경 마크를 보고 물건을 사는 겁니다. 환경 마크가 찍히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환경 마크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로는 많이 했는데 이런 걸 과연 실천하는 나라나 도시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책 속에서는 스톡홀름을 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수도이자 75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 대부분의 교통이 자전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바이오 가스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전철 등 이런 페리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 가스란 무엇이냐?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서 만든 것이죠. 이처럼 엄청나게 만든 큰 도시가 이런 바이오 에너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2050년까지 모든 화석 연료를 갖다가 배제한 그런 바이오 가스로 움직이는 그런 도시를 만들 생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계기가 그거거든요. 지금 고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라들이 전부 다 힘들어한다. 근데 일본 같은 나라는 고유가에도 시민들이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시내에서는 자전거로 이루어지고 전철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처럼 많은 바이오 에너지와 자전거를 활용해 가지고 에너지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도서는 유쾌한 심리학 만화책 편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유쾌한 심리학을 만화 버전으로 풀어서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